모두 안녕하세요. 사람 인생 알 수 없다지만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30대 이혼 여성입니다. 저를 평생 아껴줄 것 같던 남편의 배신으로 남편과 남남이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남편과 시댁이 저희 집이 가난하다며 온갖 무시와 멸시로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이 저 몰래 유부녀인 중학교 동창생과 바람까지 나버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희 엄마 생신 때 남편이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은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일이 많았는데 나중엔 차별을 넘어서 저희 친정을 아주 물러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저희 친정을 물러보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알려주며 남편과 저희 친정을 무시한 시부모님까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눈물 콧물을 빼며 어찌나 울던지 제가 태어나서 다시 없을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남편을 향한 복수를 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엔 남편과 저도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남편과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남편은 처음 본 순간부터 무척이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눈치였어요. 정말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저에게 잘했거든요. 그런 헌신적이고 다정한 모습에 저도 남편에게 끌려 사귀게 되었던 것이니까요. 남편은 그때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를 관두고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인데 남편이 자리를 잡지 못해 아직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남편의 모습이 저는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리게 되었고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시고 계셨는데 저희 친정은 잘 살지도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고 평범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은 소박하신 욕심 없는 분들이라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늘 검소하게 사셨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친정 모습이 남편을 조금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죠. 남편은 저희 친정이 가난한 줄 알고 저랑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까지 먹여 살릴 생각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본인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렇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관두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요. 그 모습이 제 평생 이 사람은 믿고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만들었던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고 저는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요. 결혼 초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이 저한테 참 잘해주셨거든요. 남편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힘들 때부터 같이 고생한 저를 보며 많이 미안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 사업이 잘 되면서 벌어졌어요. 남편이 성공을 거두니 저를 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졌던 겁니다. 본인 혼자 아들이 잘나서 성공한 줄 착각하면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유독 시어머니가 심했는데 저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저희 친정까지 우습게 봤어요. 그때부터 시댁에 가면 늘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야 했죠. 네가 운이 좋긴 좋은가 보구나. 우리 아들처럼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면서 편히 사는 걸 보면 말이다. 너처럼 부모가 시골에서 농사짓는 가난한 집 딸이 우리 아들 만난 건 솔직히 로또 맞은 거다, 로또. 그러니까 네가 네 남편 낳아준 시부모인 우리한테 잘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우리 아들 힘들 때 번 돈으로 몰래 너희 친정에 챙겨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다가 걸리면 나한테 아주 제대로 혼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갑작스레 변한 시어머니를 보며 섭섭하고 많이 놀란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버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던 저희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무시하는 말에 남편이 화가 났는지 저보다 더 화를 내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주었거든요. 엄마,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집사람이 왜 나 몰래 친정에 돈을 갖다 주는데? 그리고 그동안 집사람이 나 뒷바라지에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나 몰래 친정 좀 챙겨주면 뭐가 어떻다고 그러냐고. 요즘 여자들이 사업한답시고 돈 한 푼 없는 남자한테 시집와서 사는 줄 알아? 지금이야 내가 잘 나간다지만 집사람이 착하니까 아무것도 없던 남 있고 그때 결혼해줬던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나 집에 안 올 거니까 다시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아니,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제는 시어미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살게 생겼네. 알았다. 앞으로는 조심하마.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참 웃겼습니다. 제가 알던 그 다정했던 남편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하고 6년쯤 지나니까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댁만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나서서 저희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깔보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시댁이랑 친정을 갈라치게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그 내용이 저를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애미야, 네가 해준 보약 고맙게 잘 먹으마. 네 시아버지도 아주 좋아하신다. 예? 어머니 보약이라뇨? 무슨 보약이요? 무슨 보약이긴. 아들이 그러더라. 네가 우리 걱정된다면서 보약 해드리자고 먼저 말했다며. 그래서 찬우랑 같이 용하다는 한의원 가서 보약 지어왔어. 한두 푼도 아니고 네 시아버지랑 해서 130만 원이나 하는 보약을 다 지어주고 내가 며느리는 정말 잘 뒀다니까. 어머니 지금 13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무슨 문제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일단 알겠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을 위해 당연히 비싼 보약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시부모님께 남편이 보약을 해드린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거금을 들여서 시부모님 보약을 해드릴 거면 저한테 적어도 남편이 의논은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정말로 제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던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만 거금을 들여서 보약을 해드린 게 마음에 걸렸던 것인지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고 선물을 사왔는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진짜 다시 생각해도 남편이 정말 얄밉기만 합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 건강 걱정돼서 내가 영양제 사왔어. 그것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해서 인당 3만 원씩 해서 내가 6만 원이란 비싼 돈 주고 사온 거라고. 진짜 나처럼 처가에 신경 써주는 남편 없을걸? 당신이 이번에 친정 내려가면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잘 전해드리고 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지금 3만 원짜리 영양제라고 했냐? 지금 너가 우리 부모님 먹으라고 겨우 3만 원짜리 영양제 사온 주제에 나한테 생색내게 생겼어? 생색이라니. 당신 사람 마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쓴 6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건강 걱정돼서 사온 건데 내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무시? 지금 진짜 무시하는 게 누군데 그래? 너희 부모님한테는 130만 원이나 쓰면서 비싼 보약 해드려 놓고서 지금 겨우 우리 부모님한테 6만 원 써놓고 그런 말이 나오냐? 너희 부모님이나 내 부모님이나 같은 부모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뭐야, 당신 그 사실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께서 나한테 전화로 친절히 알려주셨다. 왜? 너 이러고도 할 말 있어? 아니, 솔직히 내가 내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보약 사주겠다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나보고 너무하다고? 그래, 솔직히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우리 부모님 보약 해드렸어? 전부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해드린 거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만 보약 챙겨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좋게 마음 써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챙겨드린 건데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맙긴 뭐가 고마워? 너는 네가 일해서 번 게 너 혼자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뒤에서 내조해서 잘 된 거는 전혀 생각 못해? 부부 재산은 엄연히 공동 재산이고 그러면 당연히 나랑 의논하고 해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아우, 그놈의 잔소리. 알겠어. 그러면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보약 지어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됐냐? 이 시끄러운 여편네야? 너 지금 나한테 여편내라고 했냐? 뭐 이런 그지 같은 인간이 다 있어.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사온 영양제 봉투째로 남편의 등을 두드려 팼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슬슬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하며 남편이 변했다는 것이 체감이 되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의 치졸함은 어디까지였던 걸까요? 글쎄 그날 일은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일러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까지 거셨어요. 너 내가 예쁘게 봐주려고 했더니 정말 안 되겠구나. 너는 네 시부모가 먹는 보약이 그렇게 아까웠니? 우리한테 보약 해준 것 때문에 네가 우리 아들을 쥐잡듯이 잡았다며? 어머니,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남편이 어머님이랑 아버님께는 보약 지어드렸으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는 3만 원짜리 영양제 해줘서 그래서 서운해서 그랬던 거라고요. 같은 부모님인데 차별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차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안 된다는 거냐? 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별하는 게 당연하다뇨? 솔직히 우리 집이랑 너희 친정이랑 수준이 같다고 보는 거냐? 우리는 우리 아들이 사업 성공해서 그 정도 대접받고 살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너는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너 생각해서 너희 친정 부모님한테 3만 원짜리라도 영양제 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지 못할 망정 어디서 불만이야? 솔직히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너희 친정에 그 정도면 많이 신경 써줬다고 본다. 이제 보니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어머니, 제가 남편에게 빌부터 살다니요? 그건 아니죠. 남편이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 뒤에서 손이랑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내조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부부가 이룬 재산은 같이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왜 어머니 저희 부모님 무시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남편 사업한다고 차 필요하다고 해서 차 사는데 돈도 못 해주시고요. 저희 남편 매년 보약에 또 아이 낳을 때는 저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전부 내주셨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해마다 저희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주신 게 저희 부모님이라고요. 그러는 거에 비해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해주신 거 있으세요? 매번 바라기만 하셨지 저희한테 뭐 제대로 해주신 게 있으시냐고요? 너 그 입 다물지 못하겠니? 이제 보니까 이제 지 시어미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드네. 내가 아주 대단한 며느리를 두었어. 예, 아주 대단한 며느리 둔 거 아셨으면 앞으로 저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옳은 소리만 하니까 더는 할 말이 없어서 더 그러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그날 마음먹은 게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제가 시댁과 인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두고 보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진짜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 생신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기억하고 저희 엄마 생신 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당연히 저희 엄마 생신을 챙겨주려고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친정에서 저희를 챙겨준 것이 있으니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마 아시면 제대로 깜짝 놀랄 겁니다. 여보, 얼마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지 않아? 당신 기억하고 있었네?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히 사위로서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당신 어머님 생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어머님 위해서 이번에 큰 마음 먹고 한턱 쏠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당신 진심이야? 마음만으로도 정말 고맙네. 나는 엄마 생신 때 한정식집 예약해서 그냥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마 생신 때 맞춰서 엄마랑 아빠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했어.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 생신 때 예약한 식당으로 모시고 다녀오면 될 것 같아. 한정식집? 한정식집이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쌀 텐데 거기 인당 얼마나 하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고 한 사람당 3만 원 정도 해. 뭐? 3만 원? 무슨 식당이 그렇게 비싸? 당신 당장 한정식집 예약한 거 취소해. 우리 형편에 생일이 뭐가 대단하다고 비싼 한정식집이야. 요즘 회사 어려워서 나 힘든 거 몰라서 그래? 해마다 찾아오는 생일 그게 뭐 대수라고 3만 원이나 하는 비싼 식당을 예약해서 장모님 생신을 해드리겠다고 하냐고. 그리고 나 어머님이랑 아버님 자꾸 우리 집 오시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어머님 생신 때 핸드폰으로 케이크 쿠폰이나 보내고 말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케이크 쿠폰이라니? 지금 우리 엄마 생신 때 고작 케이크 쿠폰 보내고 말라는 거야? 그리고 당신 회사가 갑자기 왜 힘든데? 그런 말 없었잖아. 지금 회사 어렵다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렇게 비싼 골프채는 어떻게 산 건데? 그리고 언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집에서 올라와 지내시는 거 좋다고 언제든지 와서 지내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엄마 생신 때 큰 마음 먹고 한턱 쏜다고 하더니 왜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몰라. 아무튼 나 이제 아버님 어머님 오시는 거 불편하니까 그냥 부르지 마. 그리고 솔직히 시골에 사는 노인네들한테 비싼 케이크 쿠폰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처지에 그 정도 챙겨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튼 당신 당장 한정식집 예약한 거 주소부터 하는 거다. 어떻게 부모님 생신에 생일 케이크만 보내고 말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처지가 어때서 뭐가 감지덕지야? 당신이라면 어머니 생신 때 그럴 수 있어? 당연하지. 나 안 그래도 이번에 엄마 생신 때 생일 케이크 쿠폰만 보내려고 말려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장모님한테 생일 케이크만 보내는 거다. 아니, 난 나 키우며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한테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거든? 우리 엄마 생신 제대로 챙길 거고 네가 싫다면 나 혼자 친정 내려가서라도 생신 해드리겠어. 그러니까 너도 어머님 생신 때 생일 케이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더욱 제가 남편 행동에 화가 났던 것은 남편이 허락 없이 정말로 미리 저희 엄마한테 생일 케이크 쿠폰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번 생신 때는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 아무것도 못 해드릴 것 같다면서 생일 케이크 쿠폰으로 대신한다면서요. 남편 회사가 정말로 어렵다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남편의 행동으로 보아 전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남편이 성공하고 나서 사람이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의 고마움이나 소중함을 잊은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주말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직접 내려가 친정엄마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많이 미안해했는데 엄마는 남편에게도 나름 사정이 있지 않겠냐며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어디 정말로 시어머니 생신 때 남편이 케이크 쿠폰만 보내는지 두고 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은 거기서 한술 더 떠 저 몰래 엄청난 사고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딴 사람처럼 변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글쎄 이 인간이 중학교 동창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눈이 맞아서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저에게 어떻게 들키게 되었냐면 남편이 저희 아들이랑 놀아주겠다면서 집 앞 놀이터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핸드폰을 깜빡했는지 놓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 메시지가 계속 울려서 이상해서 확인해 봤더니 아주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야 예전에 남편이 핸드폰을 쓸 때 미리 봐둬서 알고 있었거든요. 다혜야, 뭐해? 예전에 중학교 때 너 너무 예쁘고 인기 많아서 내가 가까이 다가갈 엄두도 못 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 요즘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 알아? 나도 찬우 네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해. 내가 그랬지? 난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가 좋다고. 그런데 네가 우리 남편보다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있어서 난 그게 너무 좋더라. 자기 사업 엄청 잘 돼서 돈도 잘 번다면서? 나 우리 남편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잘생겨서 좋아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아무리 잘생겨도 돈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는 거 있지? 그래서 난 우리 남편보다 찬우 네가 더 좋아. 내 마음 알지? 그럼 당연히 알고 말고. 나도 우리 집사람보다 다혜 네가 더 좋은걸? 아니, 난 너만 사랑해. 다혜야 사랑한다. 넌 영원히 내 거다. 그런데 요즘 남편이 밥 먹는 게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지 몰라. 우리 진짜 이혼하고 같이 살까? 내가 지금 하는 말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너 진지하게 생각해봐. 네 마누라 나보다 못생겼다면서? 내가 너 첫사랑이라며. 그러니까 나 우리 남편이랑 언제든지 끝낼 각오 되어 있으니까 너 진짜로 나 좋아하는 거면 네 마누라랑 이혼하고 나랑 재혼해서 사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줘. 그리고 나 네가 사준 명품 가방 잘 들고 다니고 있다? 나 만날 때마다 네가 나 선물 사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있지. 이게 사랑받는 여자의 기분인가 봐. 그러니까 자기 돈 많으니까 예쁜 가방 앞으로도 나 많이 많이 사줘야 해. 문자 내용을 보는데 아주 둘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이 같았어요. 그리고 원래 믿지도 않았지만 저희 엄마 생신 때는 회사가 어려워 케이크 쿠폰만 보내겠다고 하더니 상간녀를 만나서는 아주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녔더라고요. 남편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확인해 봤는데 비싼 레스토랑에 호텔 수영장에 고급 칵테일 바에 클럽에 아주 돈을 물쓰듯 쓰고 있었어요. 3만 원짜리 한정식 집도 아까워하던 인간이 상간녀한테는 몇백만 원이 나는 명품 가방과 선물을 사주면서 어떻게 저런 비싼 곳만 골라서 다닐 수 있는지 의문이었죠. 평생 저랑 살면서 해줬던 선물보다 상간녀에게 해준 선물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는 두고 볼 것도 없었어요. 남편과는 이혼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상간녀가 남편 놈을 만나는 게 돈도 잘 벌고 사업해서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뭐 하나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니 만나는 것 같았죠. 무엇보다 정말로 상간녀는 정말로 본인 남편이랑 이혼하고 저희 남편이랑 살 생각까지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남편 회사가 지금처럼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남편 회사 초기에 힘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을 도와줬던 것이 바로 저희 친정이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땅 부자이거든요.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땅이 있던 자리가
도로가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엄청 오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땅을 물려받은 게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재산 많은 거 말해봤자 가족끼리 분란만 나고 좋지 않다는 말에 저도 친정 부모님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평생 모아두었던 돈으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남편 사업이 힘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고민 없이 도와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진짜 중요한 사실은 남편이 아직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남편 입장에선 제가 이혼하며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들 큰 타격은 입지 않겠지만 그 많은 돈을 갚게 되면 남편 놈이 배는 좀 아파하게 될 거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이 빌린 돈이랑 이자 그리고 재산 분할이랑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전부 탈탈 털어서 받아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이혼할 작정이라는 걸 모르고 있던 남편은 또다시 다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도 저희 친정엄마 생신처럼 케이크 쿠폰을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장담하던 인간이 아주 뒤에서 제대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생신 때는 생일 케이크 쿠폰만 달랑 보냈던 인간이 시어머니 생신 때는 저 몰래 시부모님을 동유럽 패키지 여행을 보내드렸던 거예요. 그것도 비싼 패키지 여행으로 고른 건지 360만 원짜리 여행으로 말이에요. 숙박도 보니까 1급 호텔에서 묵는 것 같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시어머니 생신을 얼마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 시어머니 생신이고 뭐고 무시해버리고 싶었죠. 남편이란 인간이 바람 피운 마당에 제가 시어머니 생신까지 챙겨줄 마음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며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으로 남편에게 제대로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절대로 이혼을 하겠다는 티를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저와 이혼할 때 이혼 준비 기간 동안 불리한 증거들을 숨길 수가 있어서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용이라도 해야 하니까 시어머니 생신에 대해 남편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시어머니 생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한테 해드린 것처럼 자신은 시어머니한테 생신 케이크만 보내고 끝내겠다고 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에 생일 케이크 쿠폰만 보내고 말겠다니 하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정말로 어머니 생신 때 케이크 쿠폰만 보내고 말 생각인 거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이랑 식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그럴 생각인데? 내가 그랬지? 요즘 회사 어려워서 누구 챙기는 거 못한다고. 그래서 엄마도 장모님한테 한 것처럼 케이크 쿠폰이나 보내고 말려고.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우리 엄마 따로 챙긴다고 뭐 할 필요 없어. 엄마한테도 미리 말해놨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무리 봐도 미심쩍었어요. 자기 상간녀한테는 몇백만 원짜리 가방도 사주는 인간이 회사가 힘들다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케이크 쿠폰만 보낸다는 그 말이 얼토당토 않게 보였거든요. 만약 제가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 피우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모를까. 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할 겸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게 되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남편이 어머니 생신을 케이크 쿠폰만 보내고 하지 말자고 해서 마음에 걸려서 전화드렸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이미 애비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 뭐 이 나이에 생일이니? 난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애비가 이번 생일은 요즘 회사 사정이 힘들다면서 케이크 쿠폰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그러니까 애미 너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는 시어머니 말에 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성격이라면 당신 생신 안 해준다며 난리치실 분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일을 넘기자고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확실히 저한테 숨기는 게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한 발 물러나서 좀 더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의 말을 믿는 척 신용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세요. 알았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큰 실수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저랑 전화하고 제가 전화를 끊을 줄 알고 당신이 핸드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하시는 실수인데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하는 대화 내용을 전부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야? 애미 전화였던 거야? 아이고, 애비가 내 생일 때 우리 동유럽으로 패키지 여행 보내준 거 애미한테 들키는 줄 알고 심장이 조마조마했네. 애비가 사부인 생일 때 케이크 쿠폰만 보냈으니까 나한테 절대 애미한테 들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 애미가 알면 우리 유럽 여행이고 뭐고 전부 날아가는 거라고. 당신도 며느리 앞에서 입단속 잘해? 알았어. 그래도 우리가 아들 하나는 잘 둔 것 같아. 사업해서 돈 잘 버는 아들 덕에 인당 360만 원짜리 유럽 패키지 여행도 다 가보고 정말 좋네. 우리 호텔도 1급 호텔에서 묵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애미 몰래 들키지 말고 조심해서 잘 다녀오자고. 알겠어. 며느리 앞에서는 나도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당신 걱정 마. 에휴, 우리 아들 돈으로 보내주는 여행도 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아주 짜증이 나 죽겠네. 어디 사돈댁이랑 우리랑 수준이 같으냐고. 우리는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가는 거고 사돈댁은 우리 아들한테 얻어먹는 건데 당연히 차별해서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없는 집 농사꾼 집안 딸이라서 그런가 며느리 보면 억척스러운 데가 있고 가진 것도 없는 저런 무식하고 수준 낮은 사돈 때문에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남편이란 인간은 바람에 그도 모자라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시부모님까지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시부모님 대화 소리를 들으면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까지 지금 한 행동들을 전부 처절하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외도한 사실과 시부모님 일까지 전부 부모님께 전화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혼할 거란 사실도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몹시 분노하고 마셨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칼을 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를 위로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서방,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이 죽일 놈, 나쁜 놈! 우리가 지 힘들 때 어떻게 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놈 힘들 때 우리가 왜 도와줬는데? 다 전부 수연이 너 생각해서였어. 딸, 아무 걱정하지 마. 언제나 수연이 네 곁에 우리가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엄마랑 아빠가 수연이 너 지켜줄 거야.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지지 속에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업자 지방 출장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잘 때 몰래 남편 핸드폰 문자를 확인해 보니 출장을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상간이랑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 한번 상간이랑 여행 잘 다녀와 봐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출장을 다녀오는 날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 모두를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그 앞에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날려줄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혹여 어른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될까봐 친구한테 부탁해 잠시 맡겨두었죠. 그리고 상간녀랑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갑자기 저희 집에 와 계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보며 당황해했습니다. 당신 왔어? 안 그래도 당신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랑 아빠는 그렇다 쳐도 어머님이랑 아버님까지 무슨 일로 다 우리 집에 모이신 거야? 애미야, 중요하게 할 말이란 게 뭐냐? 뭐하러 사람들 이렇게 다 부른 거야? 다 모이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게요. 저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지 무식하고 수준이 낮아서 더는 제가 같이 못 살 것 같아서요. 지금 뭐라고 했냐? 이혼이라니. 그리고 지금 누구 보고 무식하고 수준 낮다고 한 거냐?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랑 감히 이혼을 해? 이혼을 해도 우리 아들이 하는 거지. 네가 뭔데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냐고? 어머니,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 생신 때는 케이크 쿠폰 달랑 하나 보내놓고 어머님 생신 때는 아버님이랑 같이 인당 360만 원짜리 비싼 유럽 여행 보내줬던 거 말 안 하면 제가 모를 줄 알았냐고요. 저번에 통화할 때 어머니가 저랑 통화 끊은 줄 알고 남편이 어머니 생신으로 유럽 여행 보내주기로 했다고 아버님이랑 말씀하신 거 전부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요. 은혜도 모르고 지 부모만 챙기는 남편이며 뒤에서 며느리랑 며느리 부모 욕하는 시부모님이며 무식하고 수준 낮은 게 아니면 뭔데요? 어디 제 말이 틀렸어요? 아이 그래. 우리 아들이 동유럽으로 패키지 여행 보내줬다. 그런데 우리 아들 돈으로 우리 유럽 여행 보내준 게 무슨 죄라고 이러는 거냐? 솔직히 가난한 너희 집 형편에 우리 아들이 네 엄마 생일이라고 케이크 쿠폰이라도 챙겨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무슨 빚을 졌다고 은혜식이나 들먹이는데? 어머니 모르셨어요? 남편이 사업해서 힘들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도와줬던 거예요. 남편 회사 망하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 전부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서. 아니 너희 친정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냐? 뭐가 아쉬워서 가난뱅이 집안에 우리 아들이 손을 벌리냐고. 이게 지금 어디서 지 시어미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시든가요. 어머니, 남편이 번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사시고 매달 받는 생활비로 아버님이랑 어머님 생활하셨죠? 어머님 지금 남편 덕분에 잘 먹고 잘 사시는 거 전부 우리 부모님 덕분인 거 아시라고요. 지금 가난뱅이에 진짜 손 벌리고 산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아들, 네가 말해봐라. 너 정말로 저런 거지 집구석에서 돈 빌린 적 있냐? 확실히 말하고 이참에 애미랑도 이혼해라. 나도 더는 저런 포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필요 없다. 너 정도면 애미보다 훨씬 잘 사는 집안에 괜찮은 며느리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엄마,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지. 나 사실 사업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손 벌릴 데도 없고 몇 번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돈 좀 빌렸어. 그 돈 아직 안 갚았고. 그래서 나 집사람이랑 정말로 이혼하게 되면 그 돈 전부 갚아야 한단 말이야. 그 돈 갚으면 나 좀 타격이 있다고. 그리고 솔직히 집사람이랑 이혼하기 싫어. 물론 내가 엄마랑 아빠만 집사람 몰래 유럽 여행 보내드린 거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집사람이 왜 나랑 이혼한다고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어. 남편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을 무시해놓고 이유를 모르겠다니요. 게다가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운 인간이 할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너 진짜 몰라서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거냐? 너 중학교 동창생이랑 눈 맞아서 바람 피운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그것도 동창생한테는 명품의 비싼 선물이며 아주 고급 데이트 코스만 데리고 다니면서 돈 썼으면서 우리 엄마 생신 때는 너
3만 원짜리 한정식 집도 아까워했지? 네가 만난 상간녀가 가정 있는 유부녀인 것도 내가 전부 알고 있다고. 세상에? 아니 지금 뭐라고 한 거냐? 우리 아들이 바람까지 피운 것도 모자라 지금 가정 있는 유부녀를 만났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시어머니는 제 말이 충격이었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쓰러지는 시어머니를 간신히 붙잡았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제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건지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최후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거 아세요? 저희 집 못 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집이랑 비교 안 될 만큼 잘 산다고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땅을 물려주셨는데 거기에 도로가 생기면서 땅값이 아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남편 사업 힘들 때도 저희 부모님이 남편 도와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수준 낮은 당신들이랑 영원히 끝이니까 어디 한심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당장 갚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땅 부자라는 말에 남편이며 시부모님까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갑자기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갚아야 할 돈도 돈이지만 저희 집이 사실 돈이 많다는 사실에 놓치기 아까웠던 거예요. 남편 놈은 심지어 제 앞에서 애걸복걸하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원하면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꾼 돈 당장 갚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잖아. 모르면 몰랐어도 돈 많은 처가를 내가 어떻게 놓쳐. 당신 외동딸이고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당신이 다 받는다는 소리잖아.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우리 이혼하지 말자. 내가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유럽 여행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비행기도 비즈니스석으로 끌어드릴게. 우리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제발 이러지 말자. 그래, 애미야. 나도 그동안 너희 친정 무시하고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래 며느라, 우리 아들 좀 용서해다오. 진짜 웃기고들 있네. 이보세요들. 잘할 거면 진작 잘했어야죠. 이미 일이란 일은 다 벌려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 줄 아세요? 그리고 당신 미안해할 거면 애초에 미안해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바람 피워서 가장 풍비박산 낸 게 누군데 그 더러운 주둥이로 지금 우리 아이 이야기가 나와? 가정 깨뜨린 건 내가 아니고 바로 너야. 상간이랑 네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비싼 돈 들이면서 챙기던 인간이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했니? 그 얼마 쓰는 것도 아까워서 회사 어렵다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치면서 해주기 싫어했지? 회사 어렵다는 인간이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서 네 상간녀랑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돈을 처발라서 쓰냐. 어디 나랑 이혼하고 네 상간녀랑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아봐라. 나는 너 같은 남편도 네 부모님도 필요 없으니까. 남편은 저를 붙잡기는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붙잡고 통곡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싹싹 빌었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그래도 저 집사람 아직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이혼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동안 두 분께 서운하게 해드린 거 전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저희 부모님보다 더 잘 모실 테니까 제발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 사부인. 저희 아들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동안 두 분 무시했던 거 전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들 좀 봐주세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이 뻔뻔한 놈이
지금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 너라면 너 같은 놈을 남편으로 두고 살고 싶겠냐?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그리고 사돈 두 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식하게 자기 재산으로 사람 급을 나누며 따집니까? 인간들아, 제발 인간답게 살아! 그리고 저는 이미 준비해두었던 짐가방을 들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며 시부모님이며 속수무책으로 떠나는 절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가지마, 여보. 저는 그 후 집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상가녀 남편의 SNS로 DM을 보냈습니다. 상가녀 SNS의 주소를 남편 핸드폰으로 보고 알고 있어서 자연스레 상가녀 남편의 SNS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상가녀 남편의 SNS로 저희 남편과 상가녀가 바람 피우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증거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상가녀랑 이혼을 원하면 제가 도와줄 테니까 얼마든지 말하라는 이야기도 남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상가녀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상가녀는 본인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재산분할도 거의 못 받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상가녀는 저와 본인 남편에게도 양쪽으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죠. 아주 재정적으로 탈탈 털린 겁니다. 상가녀 남편은 저에게 상가녀가 바람 피운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상가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상습범이었는지 바람을 피운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번에도 낌새가 이상해서 벼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저희 남편과 상가녀가 바람 피운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고를 덜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상가녀 남편도 상가녀한테 질려서 아예 이번에는 끝내버렸던 거고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고 전 남편을 알고 있던 주변 지인들에게 들으니 전 남편은 저한테 회사가 어렵다고 거짓말하더니 저와 이혼 후 정말로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야 원래 전 남편 회사 자금 사정이면 물어주는 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갚지 않고 싶어도 이미 빌릴 때 차용증을 써놔서 갚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저와 이혼 후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은 후 갑작스레 전 남편 회사가 힘들어졌던 거죠. 갑자기 우후죽순 전 남편 회사와 경쟁업체도 많아지고 가격 경쟁에서 출혈도 심해지면서 버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 남편 회사가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요. 전 남편이 어려워지니 시댁도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되니 상가녀도 남편을 버리고 더 돈 많은 남자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자신들이 지은 죄는 어떻게든 되돌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며 남편에게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도 제가 키우게 되었고요. 그 후 저는 친정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제가 부모님 농사를 이어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걸 원하셨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고 저희 아이를 잘 돌보며 좋은 딸이자 멋진 엄마로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물론 제 인생도 잘 개척해 살아가면서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모두 행복하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